안녕하세요. 설과 이틀 간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여기를 왔네요. 여기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 녹음실 예약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경쟁이 좀 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아니고 이틀 작가님께서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또 여기 왔습니다. 근데 다행이었어요. 27일 날 예약한 게 취소됐었잖아요. 네네. 네, 임시 공휴일 선정돼서 취소됐다가 마침 오늘 날짜가 비어서 겨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녹음도 못할 뻔했어요. 이번 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은 플리픈 노래한다 라고 하는 도리스 레싱 작가의 책인데요. 이게 꽤나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아마 독서 모임에서 이틀 작가님이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거리가 좀 풍성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반응을 보면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목소리가 좀 질질 끓는 목소리고 좀 가라앉고 그런 분위기라서 그게 항상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여러 갈래로 하다가 조금 재밌는 방법들을 뭐 이리저리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보겠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오늘 그냥 중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독서 모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곧 작가님이 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아이템 하나 소개를 좀 해볼까 하고 잠깐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비싼 거 안 사고요. 되게 저렴한 거 저렴해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 펜 여러분 꼭 사세요. 이거예요. 내 돈 내산입니다. 홍보 아니고 네, 내 돈 내산. 이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은 하면 펜이 이렇게 나옵니다. 샤프 방식이고요. 납작 펜이에요. 납작 펜이고, 제가 이게 좋은 이유가 줄을 이렇게 그으면 되게 부드럽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진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마 연필을 주로 사용해서 줄을 긋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감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심을 팝니다. 그리고 이 심이 세트로 들어있어요. 제가 기억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사실 가지고 왔어요.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저희 팟빵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안내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요게 플랫 펜슬이에요. 이름이 플랫 펜슬. 다이소로 달려가실 바랍니다. 품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소개할 책은 플립은 노래한다.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밌게 풀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도록 그런 고민을 좀 했죠. 네, 그랬는데 일단 그러려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책에 대한 설명을. 근데 저희가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어서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과 백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해봤는데 사실 길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얘기하지 말자. 줄거리를 얘기하지 네네, 말자. 줄거리를 굳이 이야기하지 말자. 얘기하다 보면 줄거리는 대충 나온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제 메리라고 하는 여성과 그 다음에 메리가 결혼하게 되는 리차드라고 하는 남자와 그 다음에 흑인 그 집사죠. 메리 집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봐주고 있는 흑인 남자 모세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조금 약간 깊게 파헤쳐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작가 도리스 레싱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1919년생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2007년이더라고요. 네. 네,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중에 최고령자였대요.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5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로 이제 가족이 이주를 해요.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1950년에 이 플리픈 노래한다를 첫 소설로 이제 출간을 합니다. 작가로서 등단을 하고 그 뒤로 단편 소설도 계속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여성의 삶? 네. 여성의 삶에 관해서 많이 적고 있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렸다고 그래요. 그 출판계에서 이제 어떤 비평가는 읽을 만한 작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혹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여성의 삶과 관습 속에서 어떤 개인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여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호평도 받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박안서 작가님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그 박안서 작가님도 보면 여성의 삶, 그다음에 6.25로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도리스 레싱하고 되게 많이 작품 세계가 닮아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이분 인물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되게 순수하게 생기셨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만한 책을 쓰셨어요. 씻고실로 가다. 네네네. 그 책 많이 좀 요즘에 읽으시잖아요. 그런가요? 요즘 많이 읽히나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씻고실로 가다. 그리고 뭐 꾸준히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째 아이도 많이들 읽으세요. 그렇죠. 네. 많이 유명한 작품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작품들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분의 필명이 소머즈인 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요? 네. 필명이 소머즈라고 합니다. 제인 소머즈. 네, 소머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남아프리카의 이야기이고요. 그 안에서 만나는 흑인과 백인들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한 여성이 사회적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통해서 그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주 심리적으로 잘 풀어낸 디테일이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되게 강력한 시작을 하죠. 네. 초반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리처드 터너의 아내인 메리 터너다. 그리고 범인도 밝혀져요. 흑인 하인이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1장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2장은 이 죽은 메리 터너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 안에서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지에 대해서 2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첫 번째 나왔던 그 살인 사건에 관한 그러니까 시체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메리가 죽기 전에 메리가 등장하는데 그 메리와 이 메리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체로 등장한 메리와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메리하고 같은 메리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이 장 시작할 때 메리가 이 죽은 메리의 어떤 주변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주변 인물에 대한 그런 그 묘사들이 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찰리도 있고 토니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약간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방관자이면서 흑인한테 백인이 당했다니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묘사도 있었고 그래서 메리도 이 시점 자체가 그 과거로 이제 메리의 과거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인물 중 하나인가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시체 발이 표현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메리의 상당히 동정심 같은 걸 느끼면서 읽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정심이랄까요? 뭐 어떤 감정이죠? 그 감정이? 메리가 나 같아서 이 도리스 레싱한테 내 삶을 들켰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읽었을 때. 근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아 조금 안타깝고 가엽다라는 그런 감정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감정이었는데 들켰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해가 된다. 이 여자분의 선택이. 또 메리가 불우한 환경이죠. 부모님이 되게 자주 다투는 부부였고 그리고 가난했었고 근데 그러니까 메리는 늘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메리한테 상당히 많은 감정적으로 이입하면서 초반에 읽었는데요. 그 메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가 되고 직장을 얻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돈을 모으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잖아요. 초반에. 그쵸.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났었어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반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인들이 뒷담화 하잖아요. 그쵸. 친구 예. 파티에 갔다가 네네. 자기 뒷담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근데 그 뒷담화가 사실 좀 듣기 싫은 뒷담화여서 뒷담화도 종류가 있는데 결혼을 왜 안 하니 뭐 그런 뒷담화 종류들은 저는 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아마 더 그랬겠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메리의 그 옷 차림새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취향 자체가 소녀 취향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약간 나사 빠진 여자로 표현들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리를 좀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주변 친구들 때문에 쫓기다시피 결혼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뒷담화였는데 그거에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 어떤 선택이 나를 사랑하는 선택인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20대 후반 뭐 이 정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시절에 이미 거의 친구들의 반 이상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야 하지 않니? 뭐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늦어지면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이지 않는 압박 같은 것들을 저도 그 시절에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1950년대는 뭐 그쵸. 오죽했겠어요. 예,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뭐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제 여성의 인생이 뭐 완성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자기가 나사 빠진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어이없게 결혼을 하죠. 네. 처녀 시절에 메리가 이 이야기의 이제 초반부 전환점 1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 후에 메리는 이제 이 전환점 2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전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독서 모임 같은 걸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질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메리가 너무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이렇게 리처드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살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향이 젊고 에너지가 좀 있어서 내 삶을 어떤 형태로든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는 분들이 이 메리를 볼 때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해 못하고 박차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쵸.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결혼을 하면은 뭐 1, 2년 정도 있다가는 뭐 아이를 뭐 낳거나 뭐 이렇게 육아에 전념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거는 보통 보면 제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요즘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부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네. 많잖아요. 그거 보면 와 진짜 뭐 저러고도 끝까지 살기는 사는구나 하는 그런 부부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말은 쉽지만 아유 그냥 때려쳐 뭐 이러면서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 이걸 현실화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하나로 뭐 이어졌고 묶였던 관계가 둘의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네. 어려운 점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쉽게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냐면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다양한 불행의 책을 읽으면서 저 작가는 도대체 뭐야? 뭐 왜 저러고 고구마를 삶고 먹고 있어? 나 진짜 저 사람 책 읽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꽤나 들어서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보다 더 힘든 게 저는 이혼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상태이면 더더욱 더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메리가 그 리차드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이제 감행을 하는데 농장을 일구는 어떤 농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남자와 우연히 만나서 극장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아주 흐릿한 빛을 받은 메리의 얼굴을 발견해요. 그런데 리차드가 거기에서 한눈에 반해요. 반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밝은 데로 돌아와서 메리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 몰라요. 맞아요. 오히려 그 여자를 싫어할 정도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였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메리를 이제 청혼을 해가지고 메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남자를 따라갑니다. 이 소설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면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천정입니다. 천정이 없는 집이죠. 네. 리처드가 만든 그 집도 어쨌든 리처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는데 천정은 만들지 않았어요. 양철로 그냥 덮어놓은 지붕만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프리카였고 너무나 더웠죠. 그 천정이 없는 상태에 한여름에 대낮이면 그냥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메리가 더위에 지치고 그러면서 천정을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지만 리처드가 끝까지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근데 리처드가 돈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양돈 사업을 벌인다던가 그런 데 투자할 돈은 있었어요. 네, 뭐 양봉을 한다던가 이런 데 투자할 돈은 있지만 천정을 만들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메리가 굉장히 이제 속 터져하죠. 네. 저는
제가 이제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3장이거든요. 3장. 메리가 남자가 사는 집을 가는 장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면서 그 독백처럼 나오는 문장들을 주로 이게 밑줄을 그었는데요. 결혼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은 여자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네,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메리의 자기 합리화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시골 생활이 되게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묘사해 놓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느끼는 그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와 냉수가 나오고 그 도시로 돌아올 때 마음이 항상 이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뜨거운 바위 위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떤 음악을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도시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골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위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으면 맞아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니까 계속 괜찮을 거야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 리차드의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메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어떤 생활을 할지 앞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꿈에 부풀어 있고 그 이제 리차드가 솔직하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리차드 같은 남자인데 왜 다 싫지 않을까요? 왜 싫었냐면은 싫은 것도 종류가 있는데 왜 싫으냐면은 리차드는 자기 가난을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가난하니까 나를 선택하면 넌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리차드가 솔직한 심정으로 창피를 무릅쓰고 경고했던 가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피를 무릅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난을 경고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을 경고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나 가난할 거야. 그러게. 너 고생시켜주지 않겠어라고 보통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고까지 해가지고 가난을 너무 뻔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그게 뭐냐면 약간 면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미 그 경고했던 가난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책에. 그러니까 메리라는 여자는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남자들이 가난을 경고했지만 그걸 그냥 추상적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리차드의 차를 타고 막 가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과는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8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앞으로의 생활을 한번 부딪혀서 싸워볼 만하다. 도전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는